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양이 목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통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팔자인가? 실전 통변의 테마를 갖고 왔는데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지지조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의미는 만족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오늘 이 테마를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명리학은 대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데 거기에 상담이라는 기능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이 명리학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귀한 명도 행복하지 않는 팔자가 있고 비록 부귀하지 않더라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팔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비록 재력가이고 권력가이지만 지지의 조습을 보면 부귀가 있는 명이라 할지라도 내심으로는 행복하지 않는 팔자들이 의외로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귀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팔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지지조습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팔자가 조습을 이루지 않은 명이라 하면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명할 때와 태어난 시를 택할 때 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주팔자가 화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명이라 하면 이름을 지을 때 부족한 수의 글자 즉 한자를 상탁을 해서 조습의 밸런스를 보조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이름 지을 때 장명할 때 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생아가 태어날 때 대체로 화의 기운이 강한 날에 태어났을 때 일이나 실을 수기운이 있는 일이나 실로 태기를 잡음으로써 조습을 일정 부분 맞춰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실전에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조습이라는 용어는 한난조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난조습이라는 것은 기의 영역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 이 한난조습입니다. 왜 그럼 지지조습과 이 행복감이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한과 나는 온도를 담당하는 뜻이고 조습이라는 의미는 습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우주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음양의 배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오행으로 봤을 때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 금수는 음의 기운이에요. 내 사주팔자 원국에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잘 배합이 돼 있어야만이 사주가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화 금수 중 이 중에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배합이 되어야만이 조습을 갖추는 명이 돼서 생기가 있는 팔자가 되는데 이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행복감을 느끼려면 지지의 수의 글자나 화의 글자가 배합이 된 것을 조습을 갖춘 명이라고 해서 생기 있는 명, 즉 행복감을 느끼는 팔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춥다 덥다를 담당하는 온도 중에 한을 담당하는 것이 임수고 난을 담당하는 것이 병화, 그리고 습도를 담당하는 글자 중에는 건조함을 담당하는 것이 정화, 습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개수의 글자예요. 요거는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팔자가 조습을 갖춘 명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 지지 글자가 수의 글자나 화의 글자가 있어야만이 조습을 갖춘 명이 돼요. 그리고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장간에 수의 글자나 화의 글자가 있을 경우에도 조습을 갖춘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습과 관계없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묘목의 글자와 유금의 글자는 조습과 관계가 없는 글자예요. 자, 그럼 화의 글자는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사오는 화오행의 글자예요. 그리고 미토의 글자는 토의 글자인데 이 미토 장간에는 정화라는 글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의 글자를 조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조한 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글자는 목오행이지만 인 중에는 병화 글자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을 띠고 있는 인목이고, 술토는 토의 글자이지만 술토 장간에는 정화라는 글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오미 글자와 인목 술토의 글자는 화를 품은 글자예요. 반면 수의 기운을 품고 있는 글자를 보면 해와 자는 수오행이고, 축이라는 글자는 토의 글자이지만 축 중에는 개수를 품고 있는 토예요. 수의 기운을 품고 있는 글자인데 한겨울의 토라고 해서 동토라고 명명을 합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토의 글자이지만 진 중에는 개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기를 품은 토예요. 그래서 습토라고 하고, 신금이라는 글자는 금오행이지만 신중에는 임수라는 수의 글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해자축 글자와 진토 신금의 글자는 수기운을 품은 글자입니다. 반면에 묘목과 유금은 조습과 관계없는 글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묘목 장간에는 갑과 을, 목의 기운만 있습니다. 수기운과 화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유금에도 금의 오행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글자는 조습과 관계없는 글자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조습을 갖춘 명이라 하면 화의 글자도 지지에 있고 수의 글자도 지지에 있을 때 그것을 조습을 갖춘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지에 수화의 글자가 없고 묘목과 유금만 이 지지에 있다 하면 이때는 조습을 이루지 않는 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자자자 오 이렇게 네 글자가 놓여져 있으면 이때 이 오화가 있다고 해서 조습을 갖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때는 왕자충 쇠자발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글자가, 왕한 글자가 약한 글자를 충하게 되면 약한 글자 이 오화는 뽑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습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이때는 오화가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사주 원국 지지에 조습을 이루지 않은 명인데 대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운 때에 조습을 갖춘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에 조습을 갖춰야만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지에 조습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재력가이고 권력가일지라도 행복감을 못 느끼게 돼요. 그렇다 보니 조습을 갖추지 못한 명은 한순간에 한판에 무너질 수 있는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지지의 조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실전 통병 중에서 행복감은,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지지 조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습을 이루지 않는 명일 경우 장명으로, 그리고 태어난 일과 시로 적용해서 일정 부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셔서 실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